네, 자, 이론 시험에 이어서 실무 시험 문제 1, 2, 4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생각외로 좀 생소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산세무 2급 98에는 합격률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설치하시고요.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관 확인번호 7112 7112번입니다. 자, 1번부터 다음 거래를 일반 전폐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2월 15일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그리고 주식 배당 100주 해서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 징수 금액은 없다. 자, 여기서 이 질의사항들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세무사회에. 요 주식을 받은 거는 요 배당금과 주식 받은 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분법 적용은 일반 회계 기준,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하고 그건 전산세무 1급범이니까 전산세무 2급에서는 지분법 적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또 10%니까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왜 생소한 문제냐면 현금 배당 받은 거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자, 500만 원 배당금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이 되죠.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아마 시험 보러 갔을 때 멈칫했던 게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지? 주식은요 100주를 받았는데 기존에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주식을 갖고 있죠. 그러면 주식 숫자만 늘리고 장부상에 따로 기록은 안 하는 겁니다. 현재 있는 그 주식에 관련된 그것만 수량만 변동을 하는 거고 분괴는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분법 적용도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20% 이하니까. 자,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좀 저도 처음 보는 문제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해서 분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따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문제를 약간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3월 11일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500만 원 그리고 예금 이자 소득 49만 원 원천징수세액 75,460원 요 원천징수세액을 더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자 소득은 총 49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요거를 빼야 됩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소리죠. 자, 어쨌거나 요 500만 원 정기예금은 없어집니다. 이제 받았으니까 예금 500만 원. 자, 그리고 이자 소득 49만 원입니다. 자, 이자 수익이 되겠죠. 49만 원. 그러면 총 549만 원인데 그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빼고 자, 이거는 선납세금이 되겠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요? 75,460원. 그럼 요거 뺀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통예금 나머지 빼면 541만 4,540원. 예, 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요것도 생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고 회사에서 그 자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3월 15일 업무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청으로부터 정부 보조금 5천만 원, 이 중 50%는 상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며 공돈 생긴 거죠. 자, 나머지 50%는 3년 후 원금을 상환. 그러면 1년 이상이니까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자, 이건 거래처 적어야죠.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 자, 5천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2,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보통예금에 입금했습니다. 보통예금에는 어쨌거나 5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5천만 원. 자, 근데 아직 기계를 자산을 취득한 건 아닙니다. 만약 예를 기계를 하면, 기계장치를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금액이 안 맞죠? 5천만 원은 보조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계정 과목 검색해 보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정부 보조금을 검색해 보면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뭘로 하냐면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왔죠. 요거 보통예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다. 거래처가 아니에요. 보통예금 항목이 옆에 비굴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보통예금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거는 사실상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기계장치를 사왔다. 그러면 자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보통예금 5천만 원 되겠죠. 근데 요게 없다면 보통예금 5천만 원이 나간 게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돈 나간 건 얼마예요? 2,500이죠. 그러면 2,500은 그냥 공돈으로 사무실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이거 나중에 지출 5천만 원 주고 기계를 사와도 실질적으로 돈이 남는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차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만 우리 돈이 요 빌린 돈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은 뭐야? 공돈이 그냥 들어온 거다. 나중에 기계장치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난해하죠? 이게 진짜 처음 보는 형태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이번에 출제위원이 좀 색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학교 선생님은 아니고요. 실무 세무사가 들어와서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 자꾸 적용을 시켰습니다. 8월 15일 주식회사 당진으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483만 원에 대하여 회수했습니다. 근데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 요 매출 할인이라는 개정 과목 있죠. 할인율 2%,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어쨌거나 외상 매출금 없어집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483만 원. 그리고 거래처 적어야죠. 주식회사 당진. 자, 근데 요게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매출 할인 요거 빼고 나머지만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할인액 2%니까 483만 원 곱하기 0.02 하면 96,600원. 96,600원. 자, 여기에 곱하기 0.0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예금. 나머지 빼면 473만 3,400원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10월 31일) 경영관리부에서 사용할 문구류를 구매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차했다. 사무용품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영수증 받았어요. 금액은 27,500원. 자, 그러면 경영관리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사무용품비. 자,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아까 그리고 금액은 27,500원. 7,500원.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7,50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을 다 먼저 해볼까요? 매매처 전표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여기 가셔서 자, 1번 문제부터 2월 15일 0225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500만 원. 자, 됐고요. 그다음 대변 배당금 수익 배당금 치면 배당금 수익 903번 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2번 3월 11일 0311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541만 4,540원. 자, 그다음 또 차변 선납세금 선납세 치면 선납세금 있죠. 75,460원, 75,460원 됐고요. 자, 그다음 대변 이자 수익, 이자수 치면 이자 수익. 자, 금액 49만 원 됐습니다. 또 대변 정기예금, 정기예 치면 정기예금 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3월 15일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차변에 5천만 원. 자, 그다음 대변 장기차 입금부터 장기차 치면 장기차 입금 거래처 서울시 치면 서울시청. 자, 금액 2,500만 원. 자, 또 대변 자, 정부 보조금 정부 보 치면 여기에서 자, 없는 것 보통예금이라고 이건 안 돼 있고 보통예금이라 돼 있죠. 요거를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0815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계속 보통예금 나오네. 자, 473만 3,400원. 또 차변 매출 할인, 매출할 치면 매출 할인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제품 매출이라고 문제상에 돼 있죠. 그러면 406번입니다. 요거 406번으로 하면 됩니다. 자, 금액은 96,600원 됐고요. 그다음 대변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거래처 당진 주식회사 당진 금액 483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5번 10월 31일. 10월 31일 차변 사무용품비 사무용 치면 사무용품비 자, 이게 영업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경영관리부니까 판매비의 관리비 선택해 주시고 차변에 27,500원. 자, 그다음 대변 보통예금 103번입니다. 이번에도 보통예금 또 나오네.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습니다. 됐죠? 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1번 7월 22일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 50만 원, 시가 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요거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무에 선물로 제공하였다. 자, 우선 유형부터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이거는 사온 건 아니죠. 준 거죠. 그러니까 매출 유형인데 선물로 제공,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그건 불공 매입일 때고요.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 주기 위해서 사온 거면 불공 매입으로 갑니다. 유형은. 근데 이거는 주긴 줘버린 거예요. 매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산한 제품을 준 겁니다. 그럼 매출 유형이고. 자, 근데 증빙 서류가 없어. 돈 주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선물로 준 거니까. 그럼 매출 유형 중에 증빙 서류가 없다? 그렇죠. 건별입니다. 건별이 몇 번이죠? 14번. 건별. 매출 유형입니다. 이게 유형도 약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돈을 안 받고 접대용으로 자기네 제품을 줘버린 경우에 이거 매출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자,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원가는 50만 원이고 시가는 70만 원이면 시가로 공급가액은 70만 원. 그래야 부가세가 7만 원이 나와요. 돈을 받진 않았지만 당신 요거 어떤 앞으로 잘 해주세요 하는 의미에서 준 거기 때문에 매출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가세 7만 원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가 70만 원을 적어준 겁니다. 근데 분계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누구한테 줬어요? 거래처인 세무. 세무계산서 뭐 받은 거 없죠. 자, 분계는 혼합 이렇게 가면 되고요. 우선 차변에 접대한 거니까 접대비는 맞습니다. 자, 얼마냐? 접대비는 원가로 기재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원가로 적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는 시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제품은 없어져요. 제품 매출이 아니죠. 이거는 돈 받고 판 게 아니니까. 제품은 원가 50만 원. 근데 부가세는 내야 돼. 부가세 예수금이 됩니다. 매출할 때 예수금이죠. 얼마? 7만 원. 그러면 접대비 비용은 원래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실무에서는 안 하는데 많지만 근데 뭐 중견기업 이상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품은 원가, 부가세는 근데 내야 돼. 그러면 합친 금액
접대비는 57만 원으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제품 요거 판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서 나갔을 경우에 적요란에 반드시 기록해야죠. 적요 8번 파괴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거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뭐냐? 다른데 접대용으로 우리가 만든 물건을 줬을 때 시가로 부가세는 내야 되고 그래서 공급가액은 70만 원 적은 거지만 근데 마진을 남긴 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 원가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7만 원까지 하니까 57만 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입력은 이따 같이 한번 하고요. 아, 그리고 거기 저 세무사에서 정답 발표할 때 이거 판이에요, 제예요. 근데 거래처가 우리 원재료 매입하는 거래처인지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인지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판이나 제 아무거나 다 인정해 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입력할 때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5일) 주식회사 현명 상사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판매한 거죠. 다음이 전자생계서를 발급하였다. 자, 금액 500만 원에 50만 원. 수금, 현금 300 받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250만 원.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되겠죠. 자, 과세 매출 11번이죠. 11 과세 매출 유형이 되고요. 자, 공급가액은 아까 거기 500만 원에 50만 원이죠. 500만 원에 50만 원. 거래처 현명이죠. 현명 상사. 전자생계산서 여조 분계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급 50만 원. 자, 현금 들어온 거 있었죠? 현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은 외상입니다. 외상 매출금 250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문제. 8월 31일 제조부 직원이 식사를 주식회사 식신으로부터 제공받고 8월분 식대 공급가액 90만 원, 세액 9만 원에 대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거 근데 실무에서요. 이거 식당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 카드 결제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줘? 이거 이중이 됐잖아요. 물론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지만 종이 세금계산이니까 전자는 일단 붑니다. 그리고 원래 이거 식당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로 나와버렸어. 자, 일단 직원들 식사를 준 거니까 자, 돈을 준 거죠.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매입 비용이 되고 그리고 자, 요거 뭐예요? 카드로 결제를 했죠. 자,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형이 자,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 세무사에서 발표한 거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은 걸로 해서 과세 매입을 했고 카과 매입으로 했을 때도 요거는 적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요것 때문에 과세 매입으로 일단 발표는 나왔습니다. 그냥 과세 매입으로 하시고 카과도 정답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과세 매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90만 원에 9만 원입니다. 9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어디에요? 지금, 주식회사 식신.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자, 이렇게 하고요. 차별에 복리후생비 9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9만 원. 자,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아직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죠. 자, 미지급금 그래서 99만 원. 이거 거래처 바꿔줘야 됩니다. 어디에요? 신한카드. 이거 바꿔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지문이 또 길어요.
9월 7일 주식회사 삼진건설로부터 4억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공사 도급 계약서 중 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일에 계약금에 대한 전자생계산서를 적절하게 발급받았다. 지금 당일이 9월 7일이에요. 자, 총 도급 금액은 4억 8천의 부가세 별도인데 대금 지급 방식 계약금 바로 언제 9월 7일 공사 착공일입니다. 그리고 4,800만 원에 부가세 480만 원. 자, 요것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기 때문에 요것만 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유형은 지금 뭐 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 51번이 되고 매입 유형 중에 과세 매입이고요. 금액은 요것만 하면 되죠. 4,8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480만 원. 자, 거래처는 삼진건설입니다. 삼진건설. 그리고 전자세금에서 받았죠. 여 분계는 혼합이 되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야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이 아니고요. 중인 자산. 요거 4,80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480만 원 이렇게 해주고 뭘로 줬어요? 시축 당일에 대한 계약금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네. 대변에 보통예금 5,280만 원, 보통예금 5,280만 원. 요거 두 개 더해서 그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9월 30일 당사는 주식회사 명국의 제품을 1,000만 원 공급가액입니다. 판매하고 그럼 매출 이용이 되죠. 전자에 있습니다. 전자생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단 4월 30일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근데 얼마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는 일반 전표 가서 계약금 받은 거 날짜 검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요거 계약금 받은 거 200만 원입니다. 요것도 막 의제기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잔액은 10월 15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매출 이용이 되죠. 그리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출이 되죠. 11번 과세 매출 이용이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거래처 명국. 자, 전자세금산서 발급했죠. 자, 전자역 분계는 혼합으로 통일하면 되고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 자, 1,000만 원, 그 다음 부가세 예수금, 100만 원, 그리고 선수금, 요거 빼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죠. 자, 선수금 차변으로 와서, 선수금 2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900만 원 되겠죠.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제품을 판 거니까 9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5가지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이거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1번부터 7월 22일 0722. 자, 유형 가서 14번 건별입니다. 품목은 생략해도 되고요. 공급가액 70만 원. 자, 요거 이렇게 될 경우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다음 7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됐고요. 거래처 세무 네, 됐고요. 자, 분계 혼합 네, 됐습니다. 자, 차별 여기 보면 이건 대변이죠. 제품 매출이 아니죠. 제품이죠. 제품 해주고 적요란 자, 8번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 F2를 누르면 나오죠.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예, 요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7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죠. 예, 요거는 왜냐하면 이익을 남긴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차변 접대비. 자, 판매비 관리비로 하겠습니다. 813번입니다. 자, 해서 57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8월 5일 0805.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세 50만 원, 거래처 현명 상사 현명 치면 나오죠. 전자 여구요, 분계는 3번 혼합.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차변의 현금 100일, 자 300만 원, 300만 원. 또 차변 3번 외상 매출금 108번입니다. 자, 25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 8월 31일입니다. 자, 유형 50일 과세 매입이 되고요. 자, 공급가액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거래처 식신 됐고요. 자, 전자는 부입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그래서 0번. 분계는 3번 혼합이고요.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복리 후 치면, 자, 복리 후생비, 요 문제 제하고 판 중에 제조부 직원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500번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변 미지급급 치면, 자, 미지급급, 자, 요거 거래처 바꿔줘야 된다 그랬죠. 거래처가 신한카드, 자, F2 키를 눌러서 신한카 치면, 신한카드, 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9월 7일입니다. 0907. 자, 유형은 50일 과세 매입이고요. 금액 4,800만 원. 자, 부가세 자동으로 들어가고, 거래처 삼진건설, 치면 삼진건설 나오고요. 자, 전자역 분계는 혼합으로 통일하고, 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 치면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5,28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5,280만 원 확인됐죠. 자, 마지막 5번 9월 30일. 자, 유형 11번 과세 매출이고요.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거래처 명국 됐고, 자, 전자여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들어갔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자, 900만 원이죠. 그 다음 또 차변 선수금. 자, 요거 확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반전표 입력 가서 4월 30일 계약금 받았다 그랬죠? 0430 선수금 금액 200만 원 돼 있죠. 명국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카카오뱅크를 쓰네. 됐습니다. 이거 확인됐으면 다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선수금 선수 치면 선수금 금액 200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결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랑 연말정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고요.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이 마이너스 통장, 보통 예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1,015만 4천 원이다. 단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지 말 것. 이것도 좀 생소하죠. 10년 동안 한 문제가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1년마다 갱신 조건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시하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금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단기 차입금으로 요거를 만드는 겁니다. 부채 증가하는 겁니다. 단기 차입금 1,015만 4천 원. 자, 거래처는 별빛 은행입니다. 그 다음 차변에는 자, 은행에서 돈 빌려서 1,000만 원이 얼마요? 15만 4천 원이 들어온 걸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예금 1,015만 4천 원. 이렇게 하면 그날 1월 1일 딱 통장에 보면 보통 예금 얼마라고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제로가 되죠. 왜? 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퉁치면 현재는 다시 제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 빚은
대출금은 이렇게 남아 있고 이건 갚아야 될 거고.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당사는 10월 1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뭐 보험료 가입한 겁니다. 보험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20일까지 270만 원. 요거 나누기 해야죠. 내년 게 몇 개월이에요? 올해 게 10월 1일이니까 10, 11, 12, 3개월이고 내년은 곱하기 12분의 9는 9개월. 요거는 내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하면 202만 5천 원. 요거는 내년 장부로 넘겨야죠. 자, 전액 보험료로 단기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월날 계산하고 그냥 차변에 보험료라고 돼 있는 거를 요 금액만큼 9개월치 내년 거는 빼줘야 됩니다. 대변에 보험료. 자, 202만 5천 원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차변에는 선급 비용이 되겠죠. 202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험료는 회사 경영에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800번대입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감가상각비나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요거는 전부 다 결산자로 입력해서 하십시오. 시간이 모자라는데 언제 계산기 누르고. 자, 다음이 자산이 단기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 자, 건물 영업부서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기계장치 제품 생산, 그럼 제조원가죠. 자, 취득가액 여기 다 있고 그런데 요거 그전에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딱 그 금액이 있고 확인만 누르면 됐는데 이거 지금 이번에는 계산을 해야 돼요. 상각방법, 정액법, 정률법.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얘부터. 자, 2억 원 곱하기 정액법, 내용연수 40년, 잔존가액은 말이 없으니까 자, 곱하기가 아니죠. 나누기 40년. 정액법이니까 상각률은 필요 없죠. 그러면 얼마예요? 요거 나누기 하면 500만 원 나오네. 예. 500만 원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하면 됩니다.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 다음, 요 기계장치 얘는 5천만 원. 자, 정률법입니다. 그럼 5천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정기말 요 누계액 1,565만 원. 누계액 빼고 곱하기 정률. 얼마예요? 0.313.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075만 1,550원이 나옵니다. 요 두 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요거 이따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예.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단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요거 전부 다 입력해서 자, 위탁 재고가 있어요. 요거 위탁품 제주도 감귤 감귤을 농민들이 서울에 위탁해 가지고 감협 직원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판다 그랬죠. 근데 위탁 재고가 누구 거예요? 이건 우리 거에 되는 거죠. 위탁해서 우리 창고에만 없다 뿐이지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더해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800만 원. 이번 전산세무 98에는요. 5만 군데 지뢰를 설치해놨어. 요거까지 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추정하는 거. 결산 현재 다음 채권자에게 대해 대손 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시오. 대손 추정률 1%, 단기 대금은 2%예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죠. 요거 조심히 해서 금액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얼마인지 잔액은 지금 모르니까. 자, 요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자, 요거 일반 전표 입력이죠. 날짜 12월 30일, 이건 매일 매출 전표죠.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12월 31일. 자, 차변. 보통예금 103번이고요. 금액 1,015만 4천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대변. 단기 차입금. 단기차 치면 단기 차입금. 거래처 별빛은행. 별빛 치면 별빛은행. 자, 금액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 치고요. 선급비용. 자, 금액 2025 플러스 키.
됐습니다. 그 다음 대변, 보험료, 보험 치면, 아유, 너무 많네. 보험료, 요까지 칠까요? 예. 800번대입니다. 예. 금액 202만 5천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3, 4, 5번은 다 결산 자료니까, 자, 이거 닫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서, 자, 12월부터 12월. 아니요. 자, 여기서, 자, 아까 계산한 감가상각비 있죠? 우선 쭉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건물입니다. 여기죠. 자, 여기 가서 아까 계산한 거 500만 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위에 있습니다. 기계장치, 여기 제조원가죠. 자, 기계장치 여기 있죠. 예. 여기에 10751,550 예, 됐습니다. 요거 전표 추가하면 되고요. 자, 나머지 거 같이 해서 전표 추가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기말 원재료. 자, 여기 보시면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 있죠. 여기에 4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자, 내려오다 보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있죠. 803만 원, 8030 플러스 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700만 원에 위탁 재고 100만 원까지 해서 800만 원을 입력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일단 여기 전표 추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혹시 불안하면 이거 몇 번 해도 상관없어요. 덮어 씌우기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여기 보시면 대손 상각이 있죠. 이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서 요거 결산 반영하려고 그러면 근데 예전 같으면 다 똑같으니까 1%니까 결산 반영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 대금은 대손율이 2%라 그랬죠. 이거 2% 치면 외상매출금 다시 눌러봐요. 외상매출금도 2% 돼요. 그럼 안 되죠. 자, 1%로 했을 때 금액만 확인하세요. 339만 9,700원. 이거 적어 놓으세요. 339만 9,700원. 자, 그 다음에 대손율 요거 2%로 했을 때 단기 대여금 160만 원입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시산표 잔액 확인하고 뭐 누르고 잔액 충당금 잔액 설정전 요거 빼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걸로 1% 2% 해서 누르면 됩니다. 자, 요건 일단 취소하고요. 아니요 해서 수기로 입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자, 판매비 관리비에 대손충당금 어디 있니?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자, 여기에 339만 9,700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거는 기타의 대손상각 여기 있죠. 단기 대여금 예, 있죠. 여기 가서 160만 원 1600 플러스 키. 예. 그 상태에서 전표 추가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이미 존재하는데 다시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요러고 나서 혹시 의심스러우면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12월 31일 여기 가보면 아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다 들어갔죠.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들어갔죠. 기말 제품 재고액, 제공품 재고액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 애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출제위원 맘이니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부가세 신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말정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